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뉴스의 한 가지를 찾아서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이 뉴스계의 진돗개, 뉴스 측면 승부의 옆구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끔은 삽살개가 되기도 합니다. 귀여운. 삽살개. 네. 갑자기 본인께서 직접 귀엽다는 말씀을 쓰시니까 조금 예,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저녁에 소풍도 주최를 하시고 하시는데 잘 보여야죠. 오늘 이슈는 뭡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방금 YTN 화면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 노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종북 네. 노래 아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에 이제 정식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올해 이제 제37주년 5.18 기념식 재창곡으로 이걸 지정을 해서 부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그러는데요. 네. 이게 2008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일입니다. 이게 원래 97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재창을 했고요.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부터 2010년 그 두 해 동안은 식전 행사. 에서 합창단이 부르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유족들이 뭐 항의도 하고 차라리 행사를 뭐 따로 열겠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논란이 발생하니까 2011년에 본행사에 포함은 시키되 이제 합창만 하는 그런 식으로. 앞에서 재창 합창 그러셨는데 제가 이종훈 박사께 상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창과 재창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합창단이 이제 합창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시고 이제 이런 거고 뭐 재창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재창 그러면 이제 참석자 전원이 다 같이 부르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재창은 떼창이고 합창은 소프라노, 알토 각각 파트별로 조화를 내서 부르는 게 합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하하. 역시 전문적이시네요. 박승준 보훈처장 사표 수리한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뭐 사실은 지난 정부 국무위원 뭐 정무직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 처장만 먼저 사표를 딱 수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번 그 5.18 기념식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이 취임 직후부터도 약간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너무 찬양하시는 말씀을 하고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했고 유신반대 민주화 운동을 뭐 종북으로 폄하하기도 했고 그런 DVD 동영상도 배포해서도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고, 5.18 김식장에서도 쫓겨났었죠. 예,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재창을 이제 끝까지 불허를 하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야3당이 그 당시 그 해임 촉구 결의안을 또 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 작사가가 누굽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소설가 황석영. 시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은 백규환 선생이 이제 옥중에서 쓴 그 맷비날이라고 하는 그 시의 일부를 이제 차용을 해서 소설가 황석영 씨가 1982년에 이제 가사를 썼고요. 그 당시 전남대를 다니던 김종률 씨가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 그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전라도청 진압작전 그 당시 때 희생된 윤상원 씨하고 1978년에 노동운동을 하다 숨진 박기순 씨 그 영혼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곡이 헌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곡이 이제 돼버린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창 부르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죠?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집회 현장에서는 늘 많이 부르던.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재창을 보란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면 됐지. 부르는 게 됐지 뭐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의사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역시 이제 보수 세력의 좀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원작 시인 백규환 선생도 그렇고 작사가 황석영 씨도 그렇고 모두 북한을 좀 무단 방북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파들이 보기에는 종북 인사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이게 체제 홍보 영화에 또 일부를 좀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거 북한 노래 아니냐. 그렇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었던 거죠. 오늘 소풍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니까 오늘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이용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당 내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 그럴까요? 좀 동료가 있는 것 같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는 사퇴했고요.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치른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 재건에 강한 뜻을 내면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김관영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자, 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제3의 길을 열고 국민의당을 재건하겠다. 이게 출사표시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3의 길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통상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네. 이런 것들을 주로 구분하고. 네. 좌냐, 우냐라고 하는, 그런 이념에 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네.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 실용주의적 관점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3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관영 의원의 제3의 길을 놓고 봤을 때 40분의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 좀 민주당 쪽 또 자유한국당 쪽 바른당 쪽 이렇게 서로 각각의 호불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다른 당과 저희 당이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40석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적은 정당이기 때문에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저희 당에서 배출이 될 경우에는 타당과 충분히 협조하겠다. 그리고 협치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당은 더 열려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통합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요? 자유한국당하고 무슨 협치하고 통합하고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전혀 그건 있을 수 없죠. 바른정당과 통합과 협치가 있었군요. 바른정당과 통합, 협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난 마당이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통합하고 협치하고 이러기에는 좀 빠르고요. 우선은 저희가 선거 마치고 저희 당 내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등등을 점검해보고 안에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부에서 유성엽 의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오늘 유성엽 의원이 한 방송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대 대선했을 때처럼 만약 연대해서 대선을 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연대를 하지 않고 저희가 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대를 했더라면 지금과는 뭔가 다를 수도 있었던 가능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대선 패배가 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패배가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만의 또 원인은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제 요건들이 사실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보고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이래 보면 말이죠. 다당제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국민의당의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전국 조직이 없는 정당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싸움에서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네. 앞으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또는 자유한국당 내에 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양심 있는 보수들과 이 중도 보수 세력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진보다 보수다를 특히 양극단의 그런 네. 정치 세력을 뛰어넘어서 예. 중도 세력을 확장하자. 예.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중도 개혁 세력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 중도를 견인할 수 있는 그 세력을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그것이 이제 저희 당의 설립 이념이기 때문에 네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당을 네. 이끌어 가실 부분이니까 네네. 한번 우리 여쭤봤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김관영 의원께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고요. 예. 백서 만들기로 결정하셨죠? 네, 백서는 만들어야죠. 네. 백서를 안 후보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훈으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때문에 비례의원을 다신 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내부적인 비판을 건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인 역량 부족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셔서 차기 집권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후보는 다음 대선에 또 나오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논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문제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그러면 왜 국민의당이 졌냐? 예. 라고 했을 때 이제 선거에서 패하다 보면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당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예. 또 후보도 준비가 일부 부족했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일부 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겠죠.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당의 기반이 사실 호남 정당 아니겠습니까? 부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호남이 만약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의 탄핵 세력들과의 협치든 통합이든 이루어낸다면 호남 분들을 설득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호남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건전한 세력, 이런 세력하고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동안은 상당히 좀 거리를 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 예. 그러면은 상대당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국회에 현재 원내 교섭단체로 되어 있는 4개 정당이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합종 연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협상 전략상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때는 저희가 예를 들면 민주당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또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잘못이 돼 있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되시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 보수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 무엇을 보고 이런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또는 보수와의 연계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과도 연대가 가능하다. 그 원칙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칙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 정책과 당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각 정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여쭤보죠, 보통 국민의당은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 경제에 있어서는 진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 시진핑 측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 특사도 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당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론은 사드 반대고 후보의 입장은 사드 찬성이었지 않습니까? 당론은 사드 반대는 아니고요. 당초에 사드 반대를 한 것은 맞는데 선거하는 과정에서 당론도 변경이 돼서 뒷받침을 했죠. 저희가 제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다 물어봐서
당론도 뒷받침이 된 것이고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뭐 실제로 그럼 사드를 끝까지 반대할 거냐? 예. 뭐 현실에 있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한미동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네. 또 앞으로의 서로 발전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맺을 네. 것인가라고 예.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예. 이것을 사드 자체를 원천적으로 백지화시켜서 그렇군요.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김영호 의원과 인터뷰에서 김영호 의원은 국회 청문회 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비준 받아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저희가 당초에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국회 비준이라고 얘기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부지와 자금을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비준을 해야 된다. 예.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서 예. 과거에 한번 비준이 된 것의 하부 개념이고 그렇죠. 예. 자산 배치 전략적 무기 체계만을 예.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대상에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뭐 그것은 저희 이 국회에서는 특히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번 의논해볼 저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비대위원장 뭐 새로 추천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구상도?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누구를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예. 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로부터 네.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겠는지 내 외부를 구분하고 알겠습니다. 그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